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여름이 다 갔어요. 이제 추석이 남았죠. 슬슬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폭염이 지났지만 자동차에 적용된 에어컨은 여름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봄, 가을에, 겨울철 외기와 내기 실내 온도가 차이가 발생되면 성해 제거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그 외쪽으로도 사용이 돼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냉각을 국내 차종에서는 냉각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츠 최근에 EQ 모델 보면은 배터리 바깥쪽에 냉각수 라인이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BMW 모델 일부 모델에서는 에어컨으로 냉각을 시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실제 에어컨 가동 주기를 보시면 4월 달부터 사용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칠 때 실내 온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해요. 우리 가을 햇살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차량이에요. 차량 내 냉난방 시스템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BMW를 좀 기준으로 할게요.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컨 시스템은 컴프레셔도 바뀌고요, 전자식 팽창 밸브로도 바뀌고요, 열 교환기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라디에이터도 2개가 들어갑니다. 가솔린 모델에서예요. 고온과 저온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저온 냉각 라인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의 인터쿨러가 흡기 매니폴드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순행식 인터쿨러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BMW에서는. 거기에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에어컨 가스를 컴프레셔라는 부품이 압축하거든요. 그럼 상당하게 많은 열이 발생돼요. 그 열을 낮춰주는 것이 어디냐면 에어컨 콘덴사라는 부품에서 주행풍으로 압축된 가스의 열기를 식혔다면, 지금은 저온 냉각 라인을 거기다 삽입을 해서 과열된 에어컨 가스를 저온 냉각수가 냉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콘덴사 그냥 냉각팬 확 돌려서 공기로 빨아가지고 식히면 되지 않을까? 냉각팬 소리가 줄어들었죠. 그게 엔진의 터보차저의 인터쿨러를 식히는 저온 냉각 라인을 에어컨 컨덴사의 열기를 식히기 때문에 냉각팬에 가동되는 회전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한 거야. 일단 에어컨의 기본 요소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요즘에 에어컨 없는 집이 없어요. 에어컨의 이동 통로는 그렇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가 에어컨 가스를 압축해서 컨덴서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열이 발생되죠. 에어컨 가스를 압축해서 액화가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축시킨다고 그래요. 에어컨 컨덴서에 보면은 이만한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 응축기를 거쳐서 고압 파이프를 지나서 실내에 팽창 밸브라는 것이거든요. 액화가스를 여기다가 씩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기체가 나오죠. 근데 기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열을 뺐죠. 이걸 눌러주는 것을 팽창 밸브라고 칭할게요. 보통 부탄가스나 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 액상가스가 기체화돼서. 네, 기체화되면서 그 주변 열을 뺐으니까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에어컨 가스가 구동이 돼요. 과거에는 그런 팽창 밸브가 기계식 스프링에 압력이 일정하게 차면 압력을 유지하는 만큼만 분사를 했는데, 그 내부에 분사되는 부분이 에바포레이터라고 합니다. 대시보드 패널 안쪽에 히터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설치됩니다. 그 안에다가 액상의 가스를 칙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체화되죠. 네, 그 에바포레이터 안에 냉각핀에서 차가워지겠죠. 팬으로 바람을 훅 불면은 실내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에어컨이군요. 네, 그게 어떤 에어컨이든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되는 가스 압력이 달라서 가스가 다르고, 가스가 배출되면 환경 파괴 때문에 가스가 또 매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레온 가스라고 했잖아요. 프레온 가스. 7, 80년대 생이시면 잘 아실 건데, 학교에서도 무스 바르고 오면 야 이 새끼야 환경 파괴 이럴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에어컨 가스도 누출되면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냉매 가스도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바뀌었을 겁니다. 신차들은요. 17년식이다 보니까 R134A인데 지금 나온 신형차들은 YF1234로 바뀌었습니다. 에어컨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고,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도 계속 접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지금 에바포레이터 망가짐 때문에 에어컨 가스가 빠진 차량이거든요. 이게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에어컨 시스템이 지금은 냉방 기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겁니다. 진단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 모델은 G11 7시리즈 모델이에요. BMW 5시리즈하고 7시리즈 모델들이 에바포레이터가 터지는 결함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에바포레이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덴사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라디에이터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BMW나 벤츠 모델에서나 라디에이터 터짐이 자주 있는지 아세요? 컨덴서나 에버포에이터는 정확하게 한글로 얘기하면은 열 교환기예요. 컨덴서 같은 경우는 공기가 냉각핀을 투과하면서 뜨거웠던 것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차가웠던 것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 대부분 뜨거웠던 것들을 차갑게 만들죠. 거기에 예전에는 과도한 코팅이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코팅 처리가 잘못된다거나 너무 얕게 처리한 경우 우리 어떻게 돼요? 비 맞고 눈 맞고 다 벗겨지죠. 자연적인 부식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코팅이 잘못 이루어졌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씩 벗겨져서 실내로 들어오고, 다 벗겨진 코팅은 생알미늄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알카리 부식이 생긴다거나 산성 부식으로 인해서 산화되거든요. 그 부식이 결국엔 구멍을 만든다고요. BMW E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터짐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F10으로 넣으면서 어떻게 됐죠? 라디에이터가, 컨덴서가 수시로 빵꾸 났어. 근데 G바디 들어와서 라디에이터 터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가 터져요? 에바포레이터. 에바포에이터가 터지기 시작했어. 생알미늄이거든요. 네이버에다가 BMW 에바포에이터만 검색하셔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바포에이터를 교환하는 공정하고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뜯어가지고 에어컨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압력이 요거밖에 안 나오죠 지금. 원래는 얼마나 나와야 돼요? 원래라면 한 100 정도 넘어야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냉매 회수량이 2g밖에 안 났어요. 냉매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C 시리즈에 이거 있는 거 알아요? 순정 방향제. 탈거된 에바포레이터인데 가장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에어포레이터에 에어를 주입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봐봐. 알미늄에 부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뭔가 곰보진 듯한 그런. 네, 이게 부식이에요, 부식. 에바포에이터나 히터 라디에이터는 엔진 열에 의해 데펴진 냉각수가 이 수로를 지나면서 뒤에서 바람 쐬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기는 에어컨 가스가 송출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히터박스라고 통틀어 칭해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코팅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게 좀 드물겠죠. G바디 들어와서 5 시리즈하고 7 시리즈에서 이렇게 부식으로 인한 문제들이 조금 다발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원래 없었던 고장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부품의 결함이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외부 공기를 빨아서 이 블로모터가 돌면 에어컨 필터가 장착이 되죠.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러면은 필터 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에어컨 필터를 거쳐서 에바포에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차갑게 액상에서 기체화시킨 가스가 주변 냉각기에 열을 뺏어내니까 차가워지죠. 거기서 불어낸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팽창 밸브라는 건데 송출되면 기체 상체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히고 라인 관로가 터지고 이런 트러블이 차를 한 6년, 7년, 8년쯤 쓰다 보면 조금씩 소소하게 문제들이 생겨요. 라인 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려면 에어컨 라인 전체에 약 100에서 150cc 정도 극소량의 냉동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냉동 오일이 컴프레셔에 들어가고 보통 그 라인을 순환하면서 라인의 부식 방지와 윤활 역할을 같이 해주거든요. 100에서 150cc라는 냉동유는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그 적은 양으로 컴프레셔가 열을 받고 계속 기계적 마찰이 발생되는데, 그런 이물질들이 솔직히 중간중간 냉동유 교환으로 해서 배출이 좀 필요해요. 요즘에 신형 장비일수록 에어컨을 회수하고 주입하는 장비에 플러싱 기능이 있는데 그 플러싱을 3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해서 안에 있는 냉동 오일을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압축기잖아요. 펌프가 파손되면 그 쇳가루가 각 라인을 통해서 에바포레이터의 가스 이송 라인을 막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컴프레셔 파손으로 컴프레셔 교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바포레이터 뜯어가지고 청소를 하든가 교환을 해야 되죠. 각 라인 파이프가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팽창 밸브 같은 것도 교체가 필요하고 진짜 수백만 원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냉동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이 에어컨 시스템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예방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식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예방할 수 없잖아요. 이건 제작사에서 조금 신경 써서 물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히타라지에타도 보면은 냉각수 수로입니다. 가로로 지나가는 게. 냉각수 관리가 안 돼서 이물질이나 부식으로 인해서 라인이 막히면 히터가 또 겨울철에 안 나오는 증상이 생겨요. 엔진 온도가 충분히 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수가 충분히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히터가 안 나와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량 출고하고 나서 8년, 10년 사이에 많이 발생돼요. 그게 뭐겠어? 냉각수 관리 부재로 해서 부도액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것저것 혼용되면서 부식도 생기고요. 히타라지에타가 막히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많은 부품을 다 뜯어내야 된다고. 실내를 싹 털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싹털이잖아요. 실내를 좀 정비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섬세해야 된다고. 손때도 묻고 조립이 좀 잘못되면 변형된 상태에서 뭐 찌걱찌걱 소리도 나고, 정비사가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앞으로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들도 잘 만들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소소한 결함들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에어컨 시스템도 간략하지만 이런 기능들도 있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조립해야지 이제. 날 더운데 너무 고생해. 감사합니다.